노치가 모양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니 왜 모양을 꼭 하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전 S펜보다 훨씬 잘 된다 이게 진짜. 아 이거는 광고 맡길 거잖아요 삼성? 캘리그라피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이 광고는. 저희 월급은 누가 줘요? 광고 받아야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갤럭시 탭 S11 실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하루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갤탭 S11 시리즈가 언팩에서 공개됐겠죠? 과연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속 시원히 풀어드리려고 제품 대여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단순 대여만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완전 솔직하게 자유롭게 진짜 이번 S11 시리즈 구매해도 괜찮을지 샅샅이 뜯어볼게요. 렛츠고! 제가 처음에 박스를 받고 나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박스가 많이 낯설어졌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뭐죠? 왜 이렇게 까맣게 칠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제품 색상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제품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좀 인상적인 거는 이게 새롭죠? S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제품 이렇게 열어보면은 펜슬 들어있고 본품이 들어있고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는 5G 모델로 뜯었기 때문에 유심 제거 핀도 들어가 있고요. 본품으로 넘어가자면 이번에는 색상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레이랑 실버인데 대여받은 제품 두 가지 모두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외관이 약간 바뀐 점이 있는데요. 전작 S10 플러스 모델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볼륨 버튼이 위쪽에 있고 전원 버튼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탭에서는 이렇게 반대였거든요. 근데 이번 탭 S11 시리즈로 오면서 이게 동일하게 맞춰졌어요. 사실 저는 이게 처음 썼을 때 갑자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전원 버튼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들고 있다가 이렇게 눌렀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눌러도 닿지 않으니까 가끔 실수로 잘못 누를 때가 있긴 한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냥 노크온으로 켜시고 얼굴 잠금 해제로 등록해 놓으시면 진짜 빠르게 잠금 해제 되거든요.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은 펜슬 부착 부위가 없어졌어요. 펜슬 부착 부위는 이렇게 위쪽으로 부착하게 자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부착했을 때 배터리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S펜에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지 않게 됐어요. 그건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면부 한번 보여드리면 전면의 중앙부에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면 카메라는 12메가픽셀 단일 카메라고요. 특히 이 울트라는 전작까지는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부터는 싱글 카메라로 바뀌면서 노치가 모양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저도 한동안 이렇게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픽셀 나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 왜 핸드폰이나 태블릿 꽉 세게 눌려가지고 픽셀 죽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까맣게? 멍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화면에. 베젤에 여드름 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사실 여드름 뭐 그런 거보단 저는 그냥 정말 데드 픽셀 같이 보여가지고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왜 모양을 꼭 하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또 외관상 변경된 게 있는데요. 뒷면을 보시면은 보십시오. 아니 글쎄 갤탭에 아래쪽에 포고핀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아이패드가 세로 아래쪽에 이렇게 3개의 포고핀이 있었는데 갤탭이 이제 가로 아래에 3개의 포고핀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여기다가 그래서 키보드 이렇게 착 끼워가지고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키보드 연결을 그래서 아래쪽으로 안 하고 위판에 아마 붙여서 쓰게 될 것 같고, 위판에 붙이면 그럼 밑에 키보드 어떻게 해? 하고 봤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홈에다가 아마 자석으로 표 넣으면서 착 붙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도 마그넷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S펜도 유사시에 부착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S펜 부착하라고 넣어놓은 마그넷은 아니고 키보드 같은 액세서리 부착하라고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액세서리 나오면 또 한번 연결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궁금해지는 차이점은 이 S펜이잖아요. 원래는 항상 갤탭에서는 뒤쪽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고 여기에 붙이면은 배터리 충전 표시가 항상 이렇게 떴는데 이제는 뒤쪽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측면에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S펜의 부착 부위에는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약간 연한 그레이 색상. 이 방식이 아이패드에서 경험하던 방식이거든요. 저는 뭐 아이패드도 쓰고 갤럭시 탭도 쓰고 리뷰하느라고 다 써보고 있으니까 그 차이를 좀 아는데, 아이패드에서 항상 애플 펜슬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가방 속에서 굴러 떨어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책상에 올려놨을 때 들어 올리거나 할 때도 계속 뭔가 걸리적거려서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치면 돌아가고 떨어지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자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뒤쪽에 붙어 있을 때보다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깔끔해진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S펜 처음에 보고 너무 예뻐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원래 우리가 알던 S펜 형태는 요거잖아요. 동글동글한 원통형의 여러분 익숙하게 쓰는 스타일러스 펜, 별로 특별할 건 없었잖아요. 아예 그냥 정품에서부터 스테들러 연필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나와버린 겁니다. 제가 마침 지금 사무실에 갖고 있던 거 가지고 와봤는데, 요게 스테들러 S펜, 얘가 그리고 전보 디자인 S펜, 얘는 약간 샤프심처럼 돼 있고 지우개도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모나미 S펜, 볼펜처럼 이렇게 쓰는 탐나쥬? 부럽쥬? 손에 쥐는 느낌도 확실히 연필하고 비슷해졌는데요. 더 쓰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필기 방식. 기존의 갤럭시 탭에서 쓰던 방식이 EMR 방식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걸로 바뀐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게 AES 방식이라는 건데, 이 EMR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이 디지타이저에서 자기장을 방출해가지고 이 펜의 좌표와 필압을 인식해서 디테일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마치 연필 쓰는 것처럼 세게 누르면 두껍게 진하게 표현되고 약하게 그으면 이렇게 연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무전원으로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배터리 전원이 아예 없어도 이런 필압과 좌표를 다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왁콤 태블릿에서 쓰는 방식이 EMR 방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걱정하셨던 AES 방식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애플 펜슬 방식인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펜이 우리 손가락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면 터치가 되잖아요. 미세 전류를 이용하는데, 이 미세 전류를 펜 쪽에 흘려보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필요해지는 거죠. 펜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할 거냐, 아니면은 태블릿에서 자기장을 보내게 할 거냐, 요 차이인데,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차이는 필기감이거든요. 필기감. 아이패드랑 갤탭 둘 다 써보신 분들은 이 필기감의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느끼실 텐데, 그 필기감의 딱딱한 정도가 애플 펜슬과 S펜이 이렇게 거의 극단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 새로워진 S펜은 한 요 정도?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필압 표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힘을 내가 얼마나 잘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나오는구나. 이런 에어 커맨드 기능도 들어갔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노트 어시스트나 이런 펜도 골라서 쓸 수가 있고, 이런 기능은 원래 아이패드에서 좀 익숙하게 봤던 UI인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뭔가 그 애플 펜슬의 장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에어 커맨드에서 쓰던 UI의 뭔가 편리성?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기존 S펜의 필기감의 장점은 그대로 살린 S펜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번에 이 갤탭 S11 제품 자체보다도 S펜을 너무 잘 만들어놔서 깜짝 놀랐어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배터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을 못 씁니다. 앞면을 좀 봐봅시다. 화면 켜가지고 S9 울트라랑 S11 울트라랑 베젤이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베젤에 막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여전히 얇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것도 뜯었었잖아요. 샤오미 7 울트라. 와, 얘가 베젤이 어마어마하게 얇아가지고 저는 우와 신기하다 이랬었는데, 좀 더 만져보니까 베젤이 또 너무 얇으면은 이 손으로 들고 있을 때 손가락으로 자꾸 화면을 가리거나 터치하게 돼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베젤 얇은 거는 그냥 세워놨을 때는 보기 너무 좋죠. 들고 쓰기에는 불편해요.
은근 불편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딱 요 정도 베젤이 적당하면서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무게가 전작 대비 또 가벼워졌어요. S10 울트라에 비해서 와이파이 모델도 셀룰러 모델도 둘 다 한 28g 정도 가벼워졌고요. 두께도 더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은 전체적으로 더 좋아졌고, 근데 그러면서도 신기한 거는 배터리는 더 늘어났어요. 400mAh가 늘어났는데, 또 여기서 더 신기한 거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동영상 재생 시간 기준으로 S10 울트라가 최대 16시간이었거든요. 근데 S11 울트라가 최대 23시간으로 배터리 타임이 44%가 늘었어요. 대여받은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길게는 못 써봤지만 배터리 타임이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으면 확실히 체감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더 길게 사용해보고 후기 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모델도 전작 대비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S10 일반이 없었기 때문에 S9 일반이랑 좀 비교해 드릴게요. S9 일반 모델 때 일단은 AP가 스냅드래곤 젠 2였죠. 그래서 이번에 디멘시티 9400 플러스로 넘어오면서 성능 체감은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2년 전에 나온 기기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 메모리가 9 때는 8GB 램이었는데 이제 전체 12GB 램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9400 플러스에 12GB 램이 기본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대성과 스펙으로 따지자면 지금 S10 일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에서 가장 휴대성 좋은 모델로 찾는다고 하면 확실히 이번에는 베이스 모델이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무게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29g이 더 가벼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휴대성이나 뭐 스펙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S펜, 새로운 기능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굳이 상위 모델, 울트라 모델에 진짜 큰 화면이 필요한 거거나 아니면 얘보다 더 큰 플러스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닌 이상은 그냥 S9에서는 11 일반으로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디멘시티 9400 플러스 성능 얘기를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갈고 계셨을 텐데 제가 열심히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태블릿들 그동안 테스트 많이 돌려봤기 때문에 자세한 사용에 앞서서 오늘은 간단하게 벤치 테스트들만 쫙 돌려봤는데요. 무게가 동일한 스펙으로 들어갔어요. 12GB 램으로 동일하고 칩셋도 9400 플러스로 동일하잖아요. 근데 벤치마크 돌려봤을 때 긱벤치 기준으로 울트라는 싱글 2452점, 멀티 8699점, 일반은 2723점에 8679점으로 일반이 울트라보다 싱글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티도 별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자, 근데 이 정도 점수, 디멘시티 9400 플러스가 그러면 점수상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요게 들어간 원 플러스 패드 2 프로랑 점수 비교해보면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싱글에서의 점수 차이가 한 300점가량 벌어지고요. 그리고 멀티에서도 점수 차이는 한 600점, 500점 정도 그래도 차이가 있죠. 한 세대만큼 벌어지는 차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벤치 점수로도 고점 성능은 역시 스냅드래곤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게 정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제가 또 최근에 이 샤오미의 첫 플래그십 칩셋인 엑스링 제로원이 들어간 패드 7 울트라도 리뷰를 했었잖아요. 요거랑 점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멀티에서 샤오미 칩셋이 또 조금 앞서요. 그래서 저 충격받은 게 오히려 샤오미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사 플래그십 칩셋을 만들었는데 디멘시티를 잡아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제 전작인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싱글이 2103점, 멀티가 6953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능 향상은 확실하게 있기는 합니다. 3D 마크 테스트도 추가적으로 돌려봤는데 울트라에서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고점이 6396점이고 최저점이 5248점인데 안정성이 82%가 나와요. 그래서 꽤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반 모델은 최고 점수가 6443점이라서 아니 이게 또 울트라보다 또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저점이 453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70.4%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성능 유지면에서 울트라보다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발열 해소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참고로 탭 S10 플러스에서는 최고점이 4808점, 최저점이 3690점으로 나왔고 안정성이 66.8%가 나와가지고 요거보다도 확실히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 돌려봤을 때 디멘시티 9400 플러스가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최악은 아니다. 다만 벤치 점수는 벤치 점수일 뿐 또 실사용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제가 실사용 후기 때 여러 가지 앱들 돌려보고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작년에 S10 시리즈 때 S10 플러스랑 울트라랑 디스플레이 급 차이, 특히 밝기 이런 급 차이 둔 거를 보고 조금 아쉬워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전작보다 둘 다 더 밝고 선명해졌고 야외 최대 밝기가 1000니트까지 올라갔고요. HDR 피크 밝기가 1600니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대 갤럭시 탭 중에 가장 화면이 밝은 태블릿이 나온 건데, 와 진짜 이번에야말로 휴대성 좋은 베이스 모델 사고 싶다면 이걸로 일반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반사 방지가 다릅니다. 항상 태블릿 리뷰할 때마다 앞에 커다란 조명 이렇게 반사시켜드리면서 보여드리는데 일반 모델은 이렇고요. 울트라 모델은 이렇습니다. 차이 바로 느껴지시죠? 그냥 이거는 딱 뜯고 눈으로 보면 울트라 모델을 눈으로 봤을 때 매트한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이번에 반사 방지가 좀 되게 잘 들어갔더라고요. 고급스럽게. 전작 S1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반사 방지가 들어가긴 했는데 약간 초록빛깔이 돌거든요. 근데 이번 울트라는 초록빛도 안 돌고 훨씬 고급스럽게 좀 매트한 느낌이 들면서 반사 방지가 들어가서 더 마음에 들었고, 이번에 또 울트라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얘기하니까 꼭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 재밌더라고요. 데스크톱 모드라는 게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안드로이드 16 업그레이드 되면서 들어간 기능이기는 한데 이번에 이렇게 앱을 열면은 데스크톱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윈도우 창 여러 개 띄워서 쓰는 것처럼 창들을 여러 개 띄워서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앱은 동시에 5개까지만 띄워서 쓸 수가 있고요. 사용한 지 가장 오래된 앱들은 최소화해놨다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홈화면 옆에 있는 앱 모아서 보기 버튼에서 데스크톱 화면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작은 창으로 띄워서 보는 게 가능하다는 점. 자, 그리고 사운드 제가 들어봤을 때 이번에 울트라 스피커가 엄청 좋아졌어요. 탭 S10 플러스랑 탭 S11 울트라인데 둘 다 돌비 애트모스 켜놨고요. 이런 이렇게 때리는 소리 들어가면은 최대 볼륨에서는 S10 플러스는 조금 파직파직 튀는 소리 들리거든요? 근데 S11 울트라에서는 와, 일단 깊이감이 달라요. 팍팍 튀는 소리 전혀 안 나고 완전 부드럽게 들리죠. 이게 확실히 소리도 더 깊어지고 이런 때리는 소리에서도 머리 아파, 귀 찢어질 것 같아 막 이런 소리가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일반 모델은 또 살짝 다릅니다. 이상하네? S10 플러스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반이? 볼륨은 S10 플러스가 살짝 더 큰 것 같은데 타격음 같은 거 찢어지는 소리가 훨씬 부드럽게 나는 거는 S11 일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듣기 더 좋아진 느낌? 제가 그 중국 탭들 뜯어보면서 사운드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스피커를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러면서 보니까 중국 탭들은 대신 방수 방진을 안 넣잖아요. 방수 방진 안 넣고 스피커를 더 이제 막 엄청 8개씩 막 받고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 S11 울트라는 사운드가 진짜 좋네. 많이 좋아졌네. 진짜 내가 알던 겔탭의 사운드가 아니에요. 영상 시청용이다. S11 울트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상 오늘의 진짜 다크호스인데 돌아온 11인치 일반 모델에 대해서 좀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11인치 정도면 정말 가볍게 들고 다닐 만한 휴대용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어떤 용도에도 다양하게 쓰기 좋은 사이즈는 11인치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에 그 아까 전에 성능 테스트 해보고 제가 일반 모델을 추천할 만하다 싶었던 게 12기가 램 기본에다가 칩셋 동일하게 나오고 점수도 거의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이즈의 플래그십 태블릿을 휴대하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짜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끔 나누기가 적다는 게 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끔 나누기가 사실상 스피커랑 반사 방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카메라는 거의 안 쓰잖아요. 스피커
스피커도 엄청 나쁜 것도 아니고 전작 플러스 모델보다 오히려 좋아져가지고 요번에는 진짜 가격만 잘 나오고 혜택만 잘 나오면은 일반 모델 꽤 많이 구매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채널에 겔탭 쓰시는 분들 왜 쓰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가격 대비 효용성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생태계였고 진짜 많은 분들이 뭐 댓글에도 의견을 주셨지만 가격 대비 결국 내가 어떤 기능들을 쓸 거냐를 결정했을 때는 진짜 나한테 맞는 모델을 그냥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전략상 그냥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그 가격만큼의 효용성을 주는 제품을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간단치 않게 자세히 갤럭시 탭 S11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번 후기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 구름을 타고